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펙업 설립자 유상일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하면 왼쪽에 있는 커리어는 마케팅 쪽이고 오른쪽은 HR 쪽에서 취업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그냥 업계에서는 간단히 스펙업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취업 이야기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나만의 무기, 특히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취업 이야기를 해볼 때 사실 취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취업 잘하는 노하우 뭐 이런 거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취업을 하는 구직자 관점이 아니라 나를 채용하려는 기업 내지는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나를 어필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뭐 출산율, 취업률, 성장률, 경제가 다 안 좋다 보니까 뭐 내년엔 바닥을 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어, 사람들을 원하는 기업보다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보통은 취업을 하고 예전에는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시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구직자들이 경력직을 선호한 기업들의 트렌드 때문에 도미노 이펙트 현상이 발생해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취업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서류 전형, 그다음에 면접 전형 등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력서는 다들 알아서 잘 쓰시리라 생각되지만 많이 어렵다고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본인에 대해서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다시 또 어려움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채용을 많이 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무척 많이 읽어봤는데 글자 수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개가 아니라 본인 가족, 가정 이야기,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적어서 채용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만든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 또 보다 보면 오타가 많거나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도 좀 문제라고 하겠죠. 외국 도서 중에 레주메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자기소개서에서 식상함을 주는 문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 중복이 많은 경우가 일단은 식상함을 주는 문구를 꼽히는데 CEO가 아닌 이상에 나는으로 쓰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은으로 써야 되는데 전은으로 쓰는 것들도 문장마다 문단마다 계속 반복돼서 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진부함을 느끼게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뽑아만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쓰다가 어려움을 느끼니까 뭐 네이버에서 합격 자기소개서 이런 걸 검색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료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번만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각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자기소개서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는 충분히 합격 자기소개서 자료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보통 글을 쓰다가 막히게 되면 내가 이전에 봤던 글을 무의식적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격 자기소개서만 너무 다운받아서 그거를
짜집기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그러면 읽기 쉽게 써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79.5%는 베껴 쓴 자기소개서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을 하고 있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출력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런 광경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인사 담당자분들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평소에 채용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여러 가지 루틴한 업무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 시즌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뭐 예전에 비해 공채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인기 있는 기업들에서 채용공을 올리고 나면 많은 입사 지원서가 접수됩니다.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0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초 밖에 안 되는 시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부한 표현이 들어가거나 오타가 들어가거나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심지어 기업명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10초도 안 돼서 어 검토해서 바로 빠지고 불합격 처리가 되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뭐 덧붙이자면 명확한 자기 주장과 회사 비전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실 자기소개 습관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때는 좀 더 많은 팁을 알려드리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가 처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내 목표가 어떤 기업군이 있는지, 어떤 직무들인지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했던 과제들 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서들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난 뭘 한 게 없는데.' 근데 잘 찾아보면 뭐 하다못해 글짓기에 대해서 상이라도 하나 받았거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때로는 SNS나 블로그에 남겨 놓은 자기소개서 소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저는 연애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애 편지 쓸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잘 쓰는 분들이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연애 편지나 자기소개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피곤한 인사 담당자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과정, 자기소개서에 한 줄 쓰는 거, 한 문장 쓰는 거, 한 단어 쓰는 거 정말 신중해야겠죠.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결국 다시 면접에서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구잡이로 입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했는지, 내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말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면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제가 면접관으로 종종 참여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면 자기소개서에 기업 이름을 잘못 쓰거나 내가 어떤 말을 썼는지 몰라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거나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대면하곤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 내가 준비를 잘해서 뽑는 사람의 관점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힘든 취업도 조금은 쉽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8 년에 스펙업이라는 취업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요. 스펙업이라는 취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거를 200만 회원이 된 현재 상황까지
보고 있고, 물론 지금은 제가 스펙업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 때 했던 이 업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4 학년 때 저도 인제 인턴을 쓰려고 했는데, 이 제가 지금 백지 화면을 띄워드린 이유는 제 이력서가 이렇게 백지 같았습니다. 대학교 4 학년까지 아무것도 해본 게 없었고 학교랑 집밖에 모르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하다기보다는 한심한 대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안 해 보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에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개발이 적성에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학점도 안 좋고 전공 수업도 잘 안 듣게 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학교 집 외에 다른 활동에도 굳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그래서 서울에 강남을 어떻게 가는지, 대학로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채 대학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백지 같은 이력서를 마주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 갖고 제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작정 1년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다시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교 울타리 밖의 세계로 나가 보았습니다. 대학로에 가서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밤샘을 하는 대학생들도 만나 봤고, 여러 대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만나서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부족한 전공 학점을 만회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도 하고, 해외 봉사도 다니면서 견문과 시야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 년의 휴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스펙업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대학생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취업 커뮤니티를 봤을 때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만든 스펙업이 어 운이 좋게도 저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스펙업 스펙업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서 사업도 하고 엑시트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큰돈을 벌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집에 좀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엑시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이 스펙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키웠던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기업들이 있어서 저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서 여러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동종업계인 사람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마케팅 팀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저는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게 기획 단계부터 개발을 하고 뭐 중간 디자인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나오면 이걸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지표들을 가지고 채널을 성장시켜야 그 플랫폼이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회사에서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성공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시간 관계 생략을 하고요. 스펙업을 키우면서 뭐 콘텐츠 기획부터 서비스 기획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커뮤니티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회원수 1 명을 30만 명으로 만드는 게 쉽냐, 회원수 30만 명을 100만 명을 만드는 게 쉽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전자가 100 배는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인에 입사해서 사람인에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미션을 가지고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람인에서 충성 고객 생태계를 만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에 저는 콘텐츠나 소셜 미디어 채널이 필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요즘 사람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있는 배너 광고나 이메일 광고 메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잘하는 부분을 퍼포먼스 마케팅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어서 콘텐츠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충성 고객은 그들 스스로가 나중에는 자연적인 바이럴을 해 주는 고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콘텐츠를 발행해서 사람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개발자 측면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서로 모셔가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좀 기조가 바뀌었는데요. 공급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구직난을 겪는 개발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실업자가 된 개발자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곤 했는데 뭐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IT 코리아 붐이 일었을 때 생각보다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는 않다가 다시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트렌드는 또 변하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분들을 특히 인제 개발자 취업을 하시려는 신입이나 주니어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GitHub나 이런 곳에서 본인의 코딩 실력을 키워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주시면 언젠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부트캠프도 많기 때문에 커리어 성장할 수 있는 곳,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화에 대한 얘기를 해 보기 전에 AI 얘기를 좀 빗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전거는 고도화해도 자전거인데 10년 전에 코딩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고도화를 해도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각광받는 AI 아무리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AI 인재는 모자라서 서로 모셔가려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 훌륭한 코딩 실력에 더불어서 AI에 대한 지식, 정보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다면 자전거를 고도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남들이 더 좋아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듯이 충분히 개발자로서 좋은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몸값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개발자들이 갖춰야 될 거는 뭐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어나 외국어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사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느 직무에서나 요즘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느 직군에서도 외국어 능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I에 대한 프로젝트는 오른쪽의 지표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모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구조조정의 여파로 몇천 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인재는 최대 1000 명까지 뽑을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생각보다 AI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지식, 정보를 갖춘 인재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제가 겪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한국에 방한해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테크를 좀 해 보겠다고 이 표를 10 장을 사서 되팔아 보려고 했는데 매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못 팔고 결국 1 0 0 원을 들여서 그날 축구 경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날 경기장에 보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이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했던 FC 서울의 서포터즈 분들이었는데 "세계 최고가 모두에게 최고는 아닙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골을 성공시키고 동양인을 비하하는 세레머니를 펼쳐서 빈축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당시 FC 서울의 감독이었던 터키인 세놀 기네슈 감독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취업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치고 힘듭니다. 뭐 이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힘든 걸 겪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힘든 취업을 자신감도 없이 한다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스스로 내 자아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똑같이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가면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신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데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신감을 잃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고 뭐 첫 커리어가 취업 직장인이 아니었고 창업을 해서 엑시트를 하고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 과정에 힘든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기업에 이직을 하기도 했어서 뭐 이제는 '아 이직하는 게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링크드인이나 많은 SNS를 하면서 많은 기업에 많은 직무를 가진 분들과 소통합니다. 그중에는 어 여러분들처럼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뭐 여기 이미 개발자인 분들도 계시겠죠.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저 같은 마케터나 여러 직무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놓고 커피챗 뭐 티타임 이런 것들을 언제든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취업 컨설팅에 대한 것도 많이 하면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돈을 받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좀 제가 재능 기부로서 저도 힘든 취업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 아마 링크드인 주소가 나올 건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